안녕하세요. 네, 유아와 초등 부모를 위한 교육 전문 채널 쑥쌤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수학의 수준이 다른 것인가? 사실 여기 이런 질문을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선행을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행은 사실 옛날에도 했어요. 옛날에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좀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앞으로 많이 땡겨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사실 궁금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쭤봤고, 오늘 영상에서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기대해 주세요. 저는 애들을 경험으로만 알잖아요. 전 뇌를 모르니까. 근데 애들을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2학년 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4학년이 되면 네.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요즘 네네네. 보면은 엄청 빨리 선행을 하거든요. 진짜 극단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쵸. 옛날에도 선행하는 친구들 있었는데 요즘 5학년인데 고등학교 거 한다, 뭐 초2가 중학교 거 한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막 들어요. 그럼 과연 그게 될까? 이게 머리로 될까? 이게 드는 거예요. 뭐 수학머리가 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냥 동물로 봤을 때 이 뇌 발달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일단은 현실에서 이미 그러한 그 4살 아이들, 뭐 7살 아이들이 고등학교 문제를 푼다 막 이러잖아요. 이미 네. 현실에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의 문제를 답을 구하자면 지금 가능한 상태인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를 아,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거 뭐 답을 낼 수 있냐, 배우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답을 드리지만 사실은 뇌 발달 과정에서 봤을 때 발달을 뛰어넘고 어느 음, 한 특정 경로만 활성화시켜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행위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간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뇌가 발달하는 게 나이에 따라가지고 아까 뭐 이마염, 뭐 마루염, 음, 뭐 관자염 얘기했지만 그것들도 발달하는 각각의 시기들이 있어요. 예를 어, 들어가지고 이마엽이 이 부분은요. 한 4살에서 6살 때부터 이제 발달이 시작을 하는데 네. 이 발달되는 총 기간이 성인 될 때까지 발달을 해요. 오래 걸린다. 근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한 7살부터 한 12살까지는 요 오른쪽 이 기억을 하는 해마가 있는 쪽에 관자엽 부분이 특이적으로 가장 발달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뭐 기본적인 도덕 윤리 같은 거를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언어 학습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그거에 맞춤형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어린 시기에 거의 4살, 7살 때 무언가 뇌가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너는 이거를 정보를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아직 추론도 안 되는 이만하게 발달하지도 않은데 추론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끌어당겨가지고 아무튼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과연 네. 그랬을 때 이후의 시간에 다른 뇌 영역의 뇌 발달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아, 전문가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뇌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일단 학습적, 인지적 문제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뇌 발달의 근간이 되는 게 뇌 영역 중에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영역이 변연계라고 감정을 관리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경영계.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것도 나이에 음, 따라서 차근차근 발달돼야 되는데 그게 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 성적이야 좋고 아니면 뭐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을 갈 수 있겠지만 음. 결국엔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뭐 이제 막 따로 또 병원을 찾아가서 그거를 또 치료를 받는다던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변형계라는 게 조절 네. 능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변연계라는 그 영역 자체가 다 음,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음.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지까지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춘기 겪잖아요. 음. 사춘기 때 한 차례 엄청나게 막 성숙하고 활성화가 돼요. 아, 근데, 그게, 네, 그게 엄청나게 활발하고 성숙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얘 왜 이렇게 활성화돼? 그래가지고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사춘기 때 애들이 막 난리치고 화내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도대체, 안 그랬잖아. 그러면 나도 몰라 하는 게, 왜냐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차근차근 쌓였던 상식들을 넘어서는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끝났다 했을 때는 뭐냐면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아까 얘기했던 이마역.
이 부분이 충분히 성숙이 되면 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감정도 조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그렇구나. 말이 그것만, 감정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음. 학습, 추론, 뭐 계획하는 능력도 같이 하는데 그거를 너무 일찍이 자극을 준다는 거죠. 일찍 어,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감정을 조절할 때 힘을 뭔가 발전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 에너지를 다 소모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능력을 아예 상실해버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서울대 수학과 의사 김봉영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네. 여기가 너무 끌어버린 거야. 너무 그렇죠. 네, 끌어버려가지고 네, 무슨 점을 이상을 넘어갔어. 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약간 그렇죠. 그런.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구나. 저는 그냥 느낌으로만, 네. 애들이 정서적으로 저렇게 하면은 안 좋을 텐데,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당연히 근거가 있죠. 이 어, 부분은. 한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뇌 발달 수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네.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제 뇌 발달,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누기, 어떤 도형을 인지하는 능력 정도의 수준이 발달된다고 지금 현재 과학적인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이제 음,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한다. 그때 벌어지는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뇌의 각 영역에 미치는 영역은 아직 뭐 충분히 연구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된다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그 원인들 때문에. 그럼 그게 2학년이다, 5학년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죠. 어린 거네. 그 나이가 진짜. 맞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야, 이거 빨리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참, 김봉영 교수님 그렇게 여기저기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한 걸 모르지? 참 그러니까요. 답답해. 안 그래도 이번에 뭐 4세고시, 7세고시 문제 막 이게 올라왔을 때 그 교수님께서 따로 인터뷰 하셔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보니까 진짜 그 교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물론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음, 모르겠지만 되게 단호한 어조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 기사도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음. 그 기사 꼭 혹시 링크를 보내드리게 되면 저 한번 꼭 그거 보셨으면 다큐 좋겠어요. 네. 봤어요. 너무 음, 가슴이 아팠어요. 음, 이거는 정말 너무 학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도 애를 생각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랄까, 너무 맹목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음, 들어가 버리면 그게 나쁜지 좋은지 뭐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네. 29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 그러니까. 혼자 그래 나도 뇌과학을 알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했을 때 네. 오히려 배제당하고 그들의 사회 속에서 오히려 무시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서 계속 그냥 우리가 음, 대치동에 안 살고 그러한 어떤 학원군에서 살지 않아서 나는 상관없지가 아니라 음. 그 외적인 곳에서도 계속 꾸준히 지금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발전할 수 있게 끊임없이 좀 언급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애들이 어쨌든 다 크면 다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계속 평생 걔가 대치동에서만 사는 건 아니니까. 음, 근데 그렇게 어울려서 살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회 네. 안에서. 그랬을 맞아요. 때 그거를 어렸을 때 조기에 이제 불이 나기 전에 예방을 불나고 얼른 끄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이마엽이 타기 전에 또 네. 적절한 휴식도 주고 적절한 학습을 해서 내 감정, 각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너무 중요한 얘기다. 네. 잘 들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의 답이었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렇게 땡겨서 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거는 가능은 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일부의 뇌가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이제 쏠려서 발달을 할 경우에
다른 쪽의 뇌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뇌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대요. 이게 이렇게 발달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이 타이밍이고, 뭐 측두엽이 발달할 타이밍이고, 지금은 뭐 마루엽이 발달할 타이밍이고, 지금은 뭐 이마엽이 발달할 타이밍이고, 이런 타이밍들이 다들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무시한 채로 너무 지나치게 한 곳에 이제 몰빵할 경우에, 지금 이제 이마엽을 엄청나게 두뇌를 가동시키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얘가 과열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타버리면 그게 이제 번아웃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다시 제대로 회복해서 얘가 이제 성인이 돼서 나이 먹을 때까지 계속 그 머리를 쓸 수가 있느냐, 정상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은 결국 부모와 그 아이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걸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과질러 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 아이들 중에 30명 중에 29명이 한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곰곰이 한번 좀 곰곰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맹목적인 것에 휩싸여서 정말 눈도 안 보이고 못도 안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꼭 이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을 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